안녕하세요. 우리 가족의 다정한 주치 공개클리닉 웰 박민설입니다. 새해 맞이 계획들 잘 지키고 계신가요? 혹시나 작심삼일로 벌써 끝나버렸다고 해도 뭐 괜찮습니다. 다시 결심하고 또 다시 시작하면 되니까요. 계속해서 시도한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 아닐까 싶어요. 이분들도 작심삼일은 없습니다. 우리 세 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그렇게 잘 살길 빌어간만. 저를 대령하여 싸웁니다. 야야야! 우리는 남이가 사랑이 끝나버린 남이가 아 좋다. 이제는 남이가 사랑이 식어버린 남이가 나 좀 말려줘. 야, 이 노래를 우리가 라이브로 현장에서 야, 들으면 그렇지. 얼마나 좋겠습니까? 꼭 실현됐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는 제가 보고요. 됐어요, 박연 씨를 됐어요. 소개합니다. 좀 시켜주세요. 시작부터 재밌어요. 유쾌합니다. 그렇죠? 네. 자, 토크 트리오의 소원뿐만 아니라 우리 시청자분들의 소원도 모두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요. 1분 건강톡부터 만나봅니다. 간암으로 진행되는 비알코올성 지방간염의 정복이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지방간의 악화 요소를 모두 감소시킨다는 이 신물질을 개발한 건데요. 증상 완화에 그쳤던 기존 치료를 넘어서 근치적 치료가 가능해진 겁니다. 이미 효과도 실험에서 확인됐다고 하네요. 미국 제약사 화이자가 내후년까지 코로나 사태가 연장될 걸로 전망했습니다. 코로나가 세계적으로 대유행을 하다 토착병이 될 거란 얘긴데요.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되며 이 같은 전망이 나온 건데 추가 접종을 하면 오미크론에 감염되더라도 중증 예방을 85% 이상 할 수 있다고 하네요. 심한 스트레스가 심뇌혈관 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21개 국가의 남녀 11만 8천여 명을 분석했더니 직장과 가정, 경제적 어려움 등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겪었고 그중 연령대가 낮으면서 소득 수준이 높은 나라의 국민이 많았다고 하네요.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자꾸 기름진 걸 찾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 지방간이 될 수도 있고요. 치료제가 개발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희소식입니다. 네. 야, 근데 또 세용지마라고 이게 웬 날벼락입니까? 네. 코로나가 내후년까지 갈 수 있다고요. 내후년. 너무 싫어요. 야, 올해로 끝냅시다. 제발 오판이길 바랍니다. 정말 방역을 좀 철저히 물론 잘하고 있지만 변이 바이러스 이걸 좀 이렇게 잡는다면은 그래도 좀 빨리 끝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많이 답답하시죠? 저희도 그래요. 공개 클리닉 웰 오늘의 주제 공개합니다. 아저씨, 여기에서 제일 가까운 보건소로 가요. 무슨 소리예요? 환자 상태가 이런데 흉부외과 아니면 종합병원에 가야죠. 우리 3개까지 불렀는데. 얼른 가요. 최소한 5분 안에 도착해야 됩니다. 아니 보건소에 가서 뭘 어쩌라고. 카디악 탐포이란 말이 돌장 아니야. 됐어요, 살았어. 혈착이 돌아왔어요. 이영도 씨 괜찮으세요? 선생님. 이제 됐으니까 흉부외과가 있는 큰 병원으로 이송해요. 지금 당장은 응급조치만 한 거니까 가서 출혈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문제의 혈관을 찾아라. 터지고 막혀서 생기는 각종 혈관 질환. 방심하는 사이 돌이킬 수 없게 된다는데 당신의 혈관은 안녕하신가요? 공개 클리닉 웰에서 알아봅니다. 네, 인터벤션. 으아, 심근경색 뭐 이런 거 아니잖아. 이거 좀 싫어. 어머, 연기자다. 혈관 질환 전문 연기예요. 나 이거 많이 본 것 같아. 네. 아니 머리하고 뭐 심장에만 혈관이 있나요? 예, 배에도 있는 대동맥 그리고 다리에도 있고 그래. 우리 몸 전체에 이 혈관이 다 뻗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혈관이 새거나 막히면 정말 큰일 난다고 하는데 오늘 주제가 바로 그겁니다. 사람 살리는 의술. 맞습니다. 이분을 모시고요. 오늘 이름도 좀 생소하죠. 이 인터벤션이 대체 뭔지 잘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치의 선생님 소개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부산대학교 병원 영상의학과 김창원 교수님입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야, 그래 선생님께서 그 우리 뭐 몸속의 혈관들을 속속이 다 뒤다보신다는 그 혈관 내비게이션 그분 맞습니까? 맞습니다. 네, 도로에서 길을 찾으려면 내비게이션이 필요하죠. 네. 예, 제가 바로 우리 몸 속에 있는 혈관길을 훤히 꿰뚫고 있는 인간 내비게이션 영상의학과 전문의 김창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신감이 넘치는 이 자기소개. 그러니까요. 일단 자기 소개부터 벌써 호감도 급상승입니다. 예. 그런데 이 영상의학과 하면은 그 사진 판독하는 그렇지, 그거 영상. 아닌가요? 영민 씨도 뭐 우리 임범 쌤도 다 그렇게 알고 그렇죠. 계실 것 그렇지. 같아요. 그렇죠? 네. 과연 사진을 너무 잘 읽다 보니까 내친김에 진료까지 하시는 건지 어떤 건지 생각보다 정말 바쁘시더라고요. 영상으로 하루를 따라가 봤습니다. 와, 아니 아직 해도 안 땄는데 벌써 회의를 하시는 분. 근데 분위기가 좀 심상치 않네요. 예? 178차 코로나 대응 비상대책회의를 가졌습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비상사태가 된 것 같습니다. 근데 현재 전국적으로 병상 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까 이거를 2.5%로 현재 확대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병원은 현재 중환자 병상 18병상으로서 정확하게 1.5%를 지금 현재 맞추고 있습니다만은 2.5%로 늘리라는 이제 행정명령이 떨어졌을 때 이 병상 숫자를 어떻게 우리가 맞출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코로나 상황이 매일 악화되다 보니까 저렇게 매일 아침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첫 번째 환자는 HCC 환자고 여기 8번 세그멘트에 하나 있고 시트에 잘 놓치기 쉬운데 여기 있어, 여기. 2번 세그멘트 하나 있고 적어도 2개 이상 지금 현재 HCC가 보인다고 합니다. 무슨 일인가요? 급히들 지금 막 다 뛰어나가시는데. 지금 우리 옆에 있는 CT실에서 검사하다가 지금 환자 갑자기 안 좋아지셔가지고 예, 우리 팀이 지금 급히 나간 겁니다. 여기 영상의학과 근처에서 응급상황이 발생하면은 여기 우리 혈관 촬영실에 있는 팀들이 나가서 대응하기로 되어 있거든요. 훈련이 제일 잘 되어 있어요. 아유, 이제 다행히 한 분씩 들어오시네요. 괜찮은 건가요? 예. 어째 환자 괜찮아요? 예. 빨리 가가지고 환자 상태부터 확인해야 되니까 시민들이나 환자분들이 그냥 가볍게 하는 검사라고 생각하시는데 CT를 찍을 때 조영제라는 그 약물이 들어갑니다. 조영제라는 약물에 의한 이상 반응이 일어날 수도 있고 평소 때 이제 심장이나 다른 예예예 다행입니다.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또 갑작스런 수액이 들어감으로 해가지고 심장에 있는데 부담이 발생해서 응급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CT나 이런 검사를 할 때도 우리가 긴장을 해서 저 인사 한번 하고 가겠어. 우리 신경외과의 이재일 교수님. 갑자기 진행을. 이재일 교수님 머리. 우리가 방이 2개가 있는데요. 이쪽 방에서는 제가 하는 제너럴 인터벤션 쪽으로 주로 하고 옆에 있는 방에서는 우리 신경계 계통 인터벤션 합니다. 오늘 환자가 있어서 오셨어요. 혈관 출혈. 예, 수고하십시오. 예. 인터벤션 하는 의사 선생님 한 분도 알게 됐는데 도대체 인터벤션은 뭡니까? 영상의학과가 아시다시피 대부분 이제 판독하는 업무가 대부분인데요. 그 중에 인터벤션 영상의학이라는 부분이 영상의학과의 세부 과목에 있습니다. 제가 하는 인터벤션 영상의학은 물론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기본 그 지식을 다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영상을 다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영상을 해석한 상태에서 그런 해부학적인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혈관으로 접근해서 그 병이 있는 부분을 치료하는 그 영상의학과의 한 분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는 영상의학과 선생님들하고는 사뭇 다른 업무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판독실에 앉아가지고 모니터에서 판독하는 일보다는 이게 훨씬 저한테는 주잡입니다.
요거는 제가 한 22, 3년 이상 이렇게 하니까 허리가 안 좋아요. 이게 웨이트가 걸리거든요. 이 옷이 요즘은 좋아져가지고 매우 가벼워졌는데 예전에는 뭐 한 4kg, 5kg 이래 되는 걸 매번 하루 종일 입고 있어야 되니까 허리에 부담이 많이 되죠. 이 앞에 달려 있는 거는 우리가 이제 방사선 맞는 설량을 측정하는 겁니다. 분기당 측정을 해서 그 이상 넘어가게 되면은 쉬어야죠. 계속 방사선을 맞을 수는 없으니까. 제가 하는 일이 매일 방사선 맞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보호를 철저하게. 요거는 이제 목에 하는데 파편성 사이로이드. 야, 그러니까 철저하게 무장을 하셔야겠네. 자, 이제 치료를 하러 들어가셔야 되잖아요. 인터벤션 하러 가셔야 되는데 그런데 좀 인터벤션 이거 좀 알아먹게 일단 좀 그 설명해 주면. 스펠링부터 나중에 자막으로 좀 달아주세요. 좀 인터벤션. 알아먹게 좀 설명 좀 네. 해주세요. 네, 말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한테 여쭤봐도 사실 잘 모르죠. 이거 수술을 하고 달라서요. 수술은 우리가 개복을 하고 안에 있는 종양이나 이런 질환이 있는 부위를 드러냅니다. 그렇지, 그런데 인터벤션은 그런 드러내는 것은 아니고 아주 최소 침습적으로 그러니까 신체적인 부담을 최소화시키면서 접근을 해서 병이 있는 부위만 치료를 하는 그런 시술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겠죠? 인터벤션. 잘 아시겠죠? 아, 예, 예, 예. 그러니까 이 피부를 절개하지 않고 질환을 치료하는 거다. 뭐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예를 들면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우리 몸에는 이미 만들어져 있는 길이 있습니다. 혈관이 있지요. 혈관을 보통 서해부에 있는 대퇴동맥을 천자를 해서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도구를 이용해 가지고 혈관에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병이 있는 미세혈관까지 가서 그 병이 있는 부위를 치료를 하고 다시 말해서 암을 치료를 하기도 하고 출혈하는 부위를 막기도 하고 막히거나 좁아진 부위는 넓혀주기도 합니다. 또 혈관과 달리 길이 없는 부분은 길을 만들어서 하기도 해요. 야, 그 혈관이 없는데. 오. 길을 어떻게 내나요? 예, 예를 들면은 간에 농량이 생길 경우에 농량이 일단 자리를 잡고 나면은 항생제 치료가 잘 듣지를 않습니다. 이 경우에 수술을 하게 되면은 파열의 위험성이 있어서 수술하다가 파열이 되면은 복막염이나 폐혈증으로 환자가 굉장히 상태가 안 좋아지죠. 그래서 피부를 통해 가지고 배관을 삽입을 해주면은 고름을 빼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고름을 빼내고 항생제 치료를 하면은 치료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피부를 통해서 배관을 넣는 시술, 이게 인터벤션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절개해가지고 간을 뭐 직접 보고 뭘 하지 않는 대신에 배관을 먼저 넣어서 조금 더 쉽게 치료를 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선생님께서 몸 전체 혈관을 다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특정 부위만 따로 보시는 거예요? 네, 아까 뭐 자료화면에 나왔습니다만은 머리, 뇌는 병도 좀 다르고 술기도 좀 다릅니다. 그래서 신경계 중재 시술을 하시는 선생님들이 하시고요. 심장 같은 경우에는 심장내과 선생님들이 진단도 하고 인터벤션도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목 아래쪽에 심장을 제외한 전신의 부위를 제가 치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심장 아래, 이 목 아래부터 저 발끝까지에 있는 혈관에 관련된 건 이제 선생님께서 하시는 거네요, 그죠? 네. 진짜 인간 내비게이션이시겠네요. 이렇게 눈 감으면 어디 혈관을 따라서 가다 보면 좌회전하면 일로 뭐 이렇게 길이 나오시겠어요. 네, 그 영상의학과에서는 기본적으로 해부학에 대해서는 아주 그 모든 지식을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네, 그 중에서도 인터벤션 영상의학을 하려면은 혈관 해부학을 눈을 감고도 찾아갈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인간 내비게이션 수준으로 이렇게 알아야 우리 되죠. 몸에 혈관이 엄청 많죠. 뭐 몇십 킬로미터? 뭐 엄청 길다던데. 네, 맞습니다. 그래서 중요 혈관들의 분지하는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혈관이 어디에 당도하는지 이런 부분들은 미리 지식으로서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거기까지 도달할 수 있는 술기를 또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해가지고 옆길로 새서 엉뚱한 부분으로 가서 정상적인 혈관을 막아버리면은 아이고 이거는 큰일 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훈련하는 과정부터 그 혈관을 정말 눈 감고 찾아갈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혈관은 훈련을 시술은 합니다. 내가 보니까 한 방에 딱 성공을 해야 돼.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 카데타 주세요. 네, 저 카데타라고 해서 도관이 있습니다. 속이 비어 있는 관인데요. 저기를 통해서 약물도 주입하고 필요한 물질을. 자, 엑스레이 받습니다.
엑스레이를 보면서 이제 환자의 병이 있는 부위를 찾아 들어가고 지금은 이제 조영제를 주면서 이제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환자분 지난번에 검사하실 때 숨 참는 거 하셨죠? 예, 그거 똑같은 거 할 겁니다. 자, 한번 나오세요. 검사할 때 이 환자 혼자만 남겨져 계시네요. 저는 지금 검사한다고 다른 기법을 쓸 건데 엑스레이 양이 많이 나가요. 어찌됐든. 이 방사선 양 때문에. 예, 좋습니다. 숨 쉬세요. 예, 다시 들어갑니다. 마이크로 카테터도 있어. 예. 다이프램만 맞춰보실래요? 네, 지금 이제 검사를 했고 지금 오른쪽 간에 종양이 있는 것이 지금 확인이 됩니다. 예, 됐습니다. 밑에 하나 더 있어. 네, 이분은 왼쪽에도 암종이 하나 더 있어요. 두 개가 있습니다. 예. 아이고야. 저거를 지금 넣는 거잖아요. 네, 그 혈관 굵기와 내가 도달해야 될 위치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크기가 다른 그런 도관대를 이용해서 지금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와 진짜 이게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한 일이네요. 꼼짝을 안 하시네. 굵기도 뭐 머리카락이랑 얼마 차이도 안 나 보여요. 정말. 대단하다. 자, 다시 앉아합니다. 1 곱하기 6. 자, 환자분 숨을 다 내쉬고 딱 참는 겁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사진을 계속 찍어보시는구나. 네, 지금 미세 도관을 아주 1mm도 안 되는 직경이 그런 도관을 넣고 병이 있는 부위 앞에 가져와서 이제 확인하는 거죠. 잘하시네. 잘하시네. 좋습니다. 계속 잡아. 하나밖에 없다, 그죠? 두 조금 있고. 됐어, 오케이. 잘하셨습니다. 이번엔 아주 잘하셨어요. 사진 찍는 게 쉬운 일이 아닌가 봐요. 네, 맞습니다. 사진 찍는 동안에 환자분께서 숨을 딱 참아주셔야 돼요. 숨을 쉬시면은 이제 사진이 프레임이 흔들리면서 좀 찾기가 힘들거든요. 이야, 지금 이거 정지 화면 아니죠? 네, 정지하면 아니고 눈빛이 예, 가끔 제 눈에- 눈에서 레이저가 나갑니다. 눈을 깜빡이지도 아주 그 미세한 않으시네요. 그 움직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모니터를 아주 뚫어지게 보면서 이렇게 시술을 해야 됩니다. 눈싸움 잘하시겠는데요? 해보진 않았지만 한번 하면 지진 않을 것 같아요. 환자분 배 아픈 말씀하세요. 네, 저 약물이 주입되면은 이제 통증이 좀 발생해요. 그럼 환자가 배가 아프다고 호소를 할 수 있고 배 아프다고 하면은 진통제를 같이 쓰면서 이렇게 시술합니다. 지금 그 항암제와 조영제 같이 섞여 있는 약물을 지금 주입을 하고 이제 끝났네요, 시술이. 야, 이게 지금 혈관 사진인 것 같은데 시술이 잘 됐나요? 오. 오케이, 좋습니다. 뭐 인터벤션 영상의학이라는 부분을 설명하기 굉장히 어려운데 도대체 뭐 하는 거예요? 이러면 제가 이렇게 막 비침습적으로 뭐 저거 이렇게 이야기하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제가 딱 오늘 딱 한마디로 이해하시게 딱 제가 말씀드릴게요. 뚫린 데는 막아드리고 막힌 데는 뚫어드립니다. 혈관으로 들어가 혈관이 뚫리면 안 되는데 뚫리면 어떻게 돼요? 피가 막 쏟아지겠죠. 출혈 상황에서는 그걸 막아야 되는 거예요. 암도 마찬가지로 비정상적으로 이게 혈관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막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뚫린 데 막는 거고 막힌 데 뚫는 시술은 오늘 오후에 보실 겁니다. 오늘 그 우리 감독님이 그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뚫린 데 막고 막는 데 뚫린다. 막힌 데는 뚫린다. 뚫린 곳은 막고 막은 곳은 뚫는다. 오케이. 아이고, 오늘은 메뉴가 좋네요. 제가 보기엔 그냥 샐러드인데요. 뭐 별로 안 내가 봐도 가보는데. 그런데. 그냥 풀인데. 내가 봐도 그런데. 저만 먹어서 죄송합니다. 그렇게 뭔가 부럽진 않아요. 게다가 왜 이렇게 쓸쓸하게 혼자 드세요? 네, 현재 코로나 상황이 악화되다 보니 원내 방침이 혼자서 이렇게 식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요한 저 사무실에 풀 씹는 소리만 그냥 울려가잖아요. 오늘은 조금 우리 기조실에서 좀 챙겨줘가지고 좀 고급스러운 거고 이거보다 좀 더 간단하게 먹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됐어요. 저도 원래
혼자서 밥 먹는 걸 그렇게 즐겨하지는 않는데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혼밥을 해야 되다 보니까 대학병원 근처에 그 돼지국밥 맛집이 몇 군데 있어요. 유명한 데가. 그게 이제 같이 일하는 우리 안지호 팀들이나 다른 선생님들하고 같이 이제 가서 먹고 그랬는데 그게 벌써 지금 2년 전 일이죠. 코로나 발생하고 난 이후로는 지금 전혀 가보지 못했으니. 아유, 참 이 길만 건너면 있는 돼지국밥집인데 2년 동안 못 가볼 정도면 일상이 참 너무 많이 바뀌었네요. 뚫린 데는 막고 막힌 데는 뚫는다.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봤던 시술은 쓸데없이 뚫려 있는 혈관을 막은 시술인 거죠. 네, 간암은 유병률과 사망률이 매우 높은 우리나라의 주요 암종 중에 하나입니다. 주로 간염이나 간경화가 기저질환으로 있는 환자분들한테서 발생하고요. 요즘 과도한 음주로 인한 알코올성 간경화도 원인이 됩니다. 간암은 혈액을 많이 먹고 자라는 과일관성 종양인데요. 지금 자료화면에 보이시는 CT를 보시면은 네. 오른쪽에 있는 것이 조영제를 넣기 전 사진이고 가운데 있는 것이 조영제를 넣고 난 후에 찍은 사진입니다. 가운데 있는 사진에 보시면은 동그랗게 네네. 하얗게 보이는 게 있죠. 저게 간암입니다. 그래서 아까 보신 시술로 아주 미세도관으로 접근을 해서 간암에다가 약을 넣고 혈관기를 아예 막아버리는 그런 치료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간암이 자라지 못하게 영양 공급을 그냥 확 끊어버리는 거예요. 말려 죽여야 돼요, 아주. 이거 획기적인데요. 그러면 요즘에 간암은 다 인터벤션으로 치료를 하나요? 물론 간암의 표준 치료는 수술입니다. 수술해서 간암을 드러내는 것이 제일 확실한 치료겠죠. 그러나 불행하게도 진단 당시에 진행한 환자들이 많아서 간암 환자 중 한 10분 중에서 한 7, 8명은 수술 못 하시는 상황에 병원에 오십니다. 그러면은 간을 보존을 하면서 치료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분들한테서 앞서 보신 경동맥 화학색전술을 시행해서 암의 크기를 줄이거나 아니면 반복해서 치료함으로 해서 치료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시술을 하면 암이 사라지는 거죠? 한 번만에. 그러니까.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암종 자체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 사진에서 보신 것처럼 약물을 주입하고 나면은 일단은 약이 잘 들어간 것처럼 보이지만 세포 단위에서는 주위에 살아있는 암세포가 남아있을 수 있어요. 예. 그래서 반복해서 시술을 해야 되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다른 부위에 또 암이 새로 생기기도 하고. 예. 정말 지독한 암이네요. 그래도 이게 개복이 아니다 보니까 좀 환자분들의 부담도 좀 덜 할 것 같긴 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수술에 비해 가지고 환자분한테 간에 주는 손상이 아주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거의 이 간이 다 망가진 환자가 아니면 시술을 할 수 있고요. 이게 시술 사진인가요? 네네. 가운데 있는 사진이 네. 시술하는 동안에 지금 이제 간암을 보기 위해서 조영제를 넣어가지고 네. 찍은 사진이고요. 맨 오른쪽에 있는 사진이 이제 약물을 다 주입하고 나서 보이는 사진입니다. 그래서 약물을 주입할 때 항암제와 리표돌이라는 조영제를 같이 넣어서 이렇게 주입을 하는데요. 그러면은 그게 간암 내에 저렇게 저류가 되어서 까맣게 보이시는 부분 있죠. 네네. 예, 동그랗게 보이는 부분이 중간에 있는 사진에 보이는 저 암이고요. 네네. 왼쪽에 보시면은 간 왼쪽에 아주 크게 또 까만 부분이 있습니다. 네. 저 부분도 암이 있는 부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 3개월 내지 4개월 인터벌로 해서 저 시술을 반복하게 되고요. 뭐 경우에 따라서는 20회 이상 이렇게 시술하시는 환자분들도 있습니다. 보는 우리야 뭐 저런 시술이 있는 것 같고 뭐 또 선생님이 뭐 이렇게 하니까 뭐 야 절대 쉽지 않을 텐데 아까 시술하실 때도 내내 보니까 정말 딱 이렇게 눈을 엄청 진짜 깜빡이 집중하고 찌르시던데요. 계시는데 네. 작은 카텐다를 이 좁은 혈관에 이 집어 넣는 게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 야, 네. 대단한데 집중력은. 아이고 우리 이 고인범 선생님께서 아주 자세히 잘 보셨네요. 네. 그 혈관에 들어가는 도관의 굵기가 1mm보다도 더 가늘어요. 예, 그 안에 유도철선이라고 가이드와이어라는 우리가 방향을 조절하는 또 와이어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뭐 좀 눈 나쁘면 안 보이는 정도죠. 예. 그래서 이 가이드와이어를 돌려가지고 방향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손가락 근육에 긴장이 많이 됩니다. 아니 그러면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하시는데 손은 괜찮으세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약물 주입할 때 아까 보셨는가 모르겠는데 엄지 손가락으로 이렇게 주사기를 네, 누르지 네. 않습니까? 그 아주 가는 도관에다가 압력을 세게 가져내야 되니까 엄지 손가락에 힘이 많이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관절에 지금 약간 조금 문제가 있어가지고 아이고. 많이 하면 아파요. 그래서 아이고. 오른손, 맞지, 왼손 맞지. 바꿔가면서 이렇게 약물을 양손으로도 주입합니다. 되시는군요. 예, 어쩔 수 없죠. 원래 젊었을 때는 오른손만 썼는데 이제는 네. 뭐 왼손도 같이 쓰고. 나중에는 오른 발가락, 왼 발가락. 그 직업병이 되니까. 그렇게 아까 그 말씀하실 때 네. 딱 요거만 자르면 젊었을 때 오른손만 썼는데 네. 지금 왼손까지 다 쓰면 그러니까. 아들 다 어찌 정리하겠어 이래. 네. 아유 그래도 야, 같은 데서도 누가 하느냐에 따라 그렇지. 정말 딱 다르게 잘못 느껴져요. 자르면 맞습니다. 잘못하면. 선생님 몸도 챙기셔야죠. 그러니까 챙기셔야죠. 감사합니다. 아직까지는 끄떡 없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콘서트 잠깐 보겠습니다. 그럼 대정맥 안에까지 지금 까맣게 보이는 게 다 혈전이 혈전. 예, 원래 이렇게 하얗게 보여야 돼요. 조영제가 차서 하얗게 보여야 되는데 요 내려가면은 가운데 까맣고 바깥쪽에는 이래 조영제 찬 바깥쪽 부분은 보이는데 안쪽은 까맣잖아요. 이게 혈전입니다. 혈전. 이게 떨어져 나가면은 폐동맥 색전증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면은 갑자기 호흡 부전이 일어나면서 환자가 사망하실 수 있습니다. 컨설턴은 수시로 환자가 주치의가 필요하다 생각하면은 컨설트를 보냅니다. 어떤 경우로 뭐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인터벤션이 필요한 환자분들, 출혈하는 환자 이런 환자들은 급하니까 컨설트 보내고 전화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환자 같이 이렇게 인터벤션을 통해서 뭔가 치료를 해줘야 될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병원에 컨설트 내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컨설트 보내주시면은 제가 보고 이제 답변을 보내주고, 예, 어떤 시술을 할 수 있다. 와, 또 시술 하시나 봐요? 네, 보통 시술이 짧은 건 30분, 긴 거는 뭐 1시간 이상 걸리는 시술. 한 얼마나 걸어 다니면 다리가 불편합니까? 가만히 있으면 괜찮죠. 걸으면 불편할 텐데, 그죠? 연결할까요? 지금 이제 조영제를 넣어서 사진을 찍고 보인다, 있습니다. 보인다. 예. 네, 지금은 이제 그 좁아진 혈관 쪽으로 접근하고 있는 거죠. 보시다시피 제가 또 눈이 또 뚫어지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오버레이 만들어주시고 응급실 야, 저 혈관도 좁고 카테터도 가늘고 또 한 번에 해야 되니까. 네, 그거 주세요. 네, 지금 이제 막힌 혈관을 뚫고 풍선도관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 보시면 늘어난 거 보이십니까? 혈관 좁아진 데서. 자, 혈관 좁아진 데 넓히고 있습니다. 좀 불편하실 거예요. 좁은 데가 예? 그렇게 많지는 않고 대퇴동맥에 거의 막히다시피 하게 좁은 데가 있어가지고 그거 잘 열렸습니다. 예. 뚫어남도 이제 수월합니다. 아, 축하합니다. 이제 잘 걸어 다니시겠네요. 야, 참고 걸어 다니셨는데 이제는 막 날아다니시겠어요. 축하드립니다. 근데 선생님은 환자분을 직접 면담하진 않으시나 봐요. 보니까 환자분들이 다 누워 계시네요. 네, 병동에서 환자를 보시는 선생님들은 주치의 선생님들이고요. 보통 주치의 선생님들이 회진을 하시거나 환자를 보시다가 인터벤션을 해야 될 경우에 저한테 이제 의뢰를 하시게 됩니다. 근데 이제 환자분들이 저한테 인터벤션 시술을 받으시더라도 저를 잘 몰라요. 어떤 때 그게 좀 속상해요, 그게. 왜냐하면 아까 보시다시피
머리에 캡 썼죠. 마스크 하고 있죠. 마스크하고. 목소리만 들리니 오다 가다 만나도 잘 모르시죠. 예. 목숨을 살려준 사람인데. 아니 근데 이 인터벤션 시술 때문에 위급한 순간을 또 이렇게 잘 넘기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 협진 시스템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잘 모르실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 좀 숨은 조력자이신데. 네. 자, 그리고 또 저를 포함해서 오늘 공크를 보신 여러분들은 인터벤션의 의사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셨을 텐데, 그리고 그 뭡니까, 저 동맥경화증도 바로 이게 인터벤션으로 치료가 가능하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다리 동맥의 협착이나 폐색이 가장 흔한 원인이 동맥경화증입니다. 네. 동맥경화증 보통 나이가 드시면은 어쩔 수 없이 혈관도 이제 퇴화를 하니까 퇴행성 변화에 의해 가지고 혈관이 좁아질 수 있습니다만은 특히 당뇨가 있으시거나 만성 신부전이 있는 환자들은 좀 더 빨리 이런 변화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벽에 석회화를 동반한 아주 심한 협착. 저분도 만성 신부전이 있는 환자인데요. 그래서 지금 대퇴동맥이 거의 막히다시피 한 부분이 지나가다 있고. 진짜 거의 뚝뚝 끊겨 있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리 혈관에 협착이나 폐색이 생기면은 보신 방법대로 인터벤션 시술로 치료가 가능합니다. 이야, 혈관 따라서 이렇게 들어가는 것도 신기한데 들어가면서 저기다 풍선을 이렇게 넣는 거잖아요, 그죠? 네네. 어우, 신기하다. 네, 좁아져 있는 혈관을 일단은 풍선도관이라 해가지고 부풀리는 그런 카테터가 있습니다. 그걸 이용해서 확장을 시키고 충분히 확장이 되지 않으면은 스텐트라는 구조물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 네. 텐데 설치해가지고 혈관 내경을 확보합니다. 네. 아니, 동맥경화증이 걸리면 다리를 절단을 해야 된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저분도 그래도 적기에 치료를 잘하신 거네요. 근데 또 우리 나이 때문에 허리가 막 아파가 신경이 압박되면 다리가 아플 수도 있다. 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허리를 치료를 했는데도 다리가 또 여전히 아프다. 이러면 이제 혈관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지, 그럴 수 있죠. 알겠습니까? 제가 준비했습니다. 그건 뭡니까? 맞아요. 진짜 이게 다리가 좀 아픈 경우에 이게 내 신경이 문제인지 그렇지, 혈관이 문제인지 사실 허리가 잘 문제네. 모를 수 있거든요. 질환별로 그래서 증상을 미리 한번 정리한 차트를 만들어 봤습니다. 하나씩 볼게요. 문제. 앉으나 서나 다리가 아프다면 신경의 문제라고 하네요. 네. 혈관은 그러면 어떤 자세에서는 좀 안 아픈가요? 네, 보통 신경이 눌려서 우리가 네.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디스크라 그러죠. 네. 디스크. 추간판 탈출증. 그거는 이제 허리에서 나오는 다리 쪽으로 향하는 신경이 눌리는 경우인데 신경이 눌려서 아픈 경우에는 자세 관계없이 아프죠. 누워 있으면 조금 완화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앉아 있거나 서거나 어떤 심하면 누워서도 아프고 잠도 못 주무시고 그렇습니다. 자, 또 하나 보겠습니다. 신경이 아플 때 또 이런 증상이 있네요. 허벅지 뒤쪽이 당긴다? 네. 허벅지에 큰 뭐 이렇게 신경이 있나요? 왜 네, 그렇지? 보통 이제 허리 아프신 분들이 아이고 허리도 아프면서 허벅지 뒤쪽이 당겨요 이러는데 찌릿찌릿하죠. 네, 좌골신경이라고 해서 우리가 척수에서 나와가지고 네. 하지 쪽으로 내려가는 아주 큰 신경 다발이 있어요. 그게 눌리든지 아니면은 그게 염증이 발생하면은 좌골신경이 가는 부위를 따라서 아픕니다. 그게 허벅지 뒤쪽으로 따라 내려가거든요. 그러니까 허벅지 뒤쪽이 당기죠. 갑자기 뭔가 당기는 것 같은데. 당기는 것 같아요. 뭔가 갑자기 막 이렇게 뒤쪽은 다리가 당기는 적이 아프네. 있는 것 같은데. 자, 다음부터는 이제 혈관이 안 좋을 오케이. 때 나타나는 증상들입니다. 오래 걸으면 아파도 쉬면 괜찮다? 네, 이게 이제 특징적인 그런 증상입니다. 오, 네. 혈관이 안 좋으면은 특히 이제 하지동맥이 아까 보신 환자처럼 좁아져 있으면은 운동을 하게 되면은 근육에서 산소 요구량이 많아지죠. 이 피가 잘 돌아야 되는데 못 도니까 아프구나. 그럼 피를 막 줘야지 근육이 운동을 할 수 있는데 좁아져 있으니 만족할 만큼 혈액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근육이 아파요. 근육이 이제 심하면 경련도 일어나고, 그래서 좀 쉬면은 쉬고 있는 상태에서는 그나마 그래도 가칭가칭 좁은 혈관을 통해 가지고 피가 들어오니까 이제 아픈 게 완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100m 걷다가 다리가 아파서 쉬어요. 쉬면 괜찮아 또 100m 걷고 뭐 이런 증상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은 거의 뭐 혈관 쪽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구나.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건 뭐 당연하네요, 그죠? 다리의 혈관이 문제니까 튀어나오겠죠? 네, 다리 혈관이 튀어나오는 네. 것은 동맥 문제는 아니고요. 우리 저기 하지정맥류
아니세요? 네, 맞습니다. 네. 우리 박민설 아나운서께서 말씀하셨다. 내년에 하지정맥 의대 정답입니다. 가야겠다. 정답. 의학 전문 MC. 오래 했거든. 내가 오래 안 됐었거든. 백이의 천사. 아유 저 자리 탐냈는데 안 되겠다. 예. 네. 정맥에는 보통 밸브가 있어요. 밸브가 역할은 우리가 정맥은 동맥처럼 이렇게 심장에서 짜주거나 이런 역할을 못 하거든요. 그러면은 심장 쪽으로 다리가 근육이 움직일 때 짜서 심장 쪽으로 보내줍니다. 그러면은 서 있을 때는 서거나 앉아 있을 때는 중력 때문에 밑으로 흐르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 밸브가 이렇게 망가지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이제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 이래 다인부 아기를 많이 놓으신 분들 임신을 하게 되면은 몸에 피의 양이 많아지면서 정맥도 네, 늘어나요. 네. 늘어났다가 출산을 하고 나면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야 되는데. 아기한테까지 가도 피가 이제. 그렇죠. 그럼 제자리로 돌아와야 되는데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를 뭐 이렇게 제대로 안 된다든지 그 과정에서 밸브가 손상되면은 피가 이제 역류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다리에 혈관이 튀어나오는 거는 표재성 정맥.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하지정맥류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엄마한테 잘해야겠다. 굉장히. 네. 마지막입니다. 혈관이 안 좋을 때. 다리가 붓는다. 이런 거 요새 왜 그 CF 많이 나오잖아요. 정맥순환에 무슨 약 먹으라고. 네네. 네. 그럼 또 우리 집 사람한테는 그거 보고 또 양발 같은 것도 사주고 이랬었네. 예. 압박 스타킹도 그 많이들 신거든요. 네. 아주 많이 알고 계십니다. 오래 안 됐었거든요, 우리. 다리가 붓는 경우는 보통 이제 표재성 정맥이 아닌 신부정맥. 신부정맥이 그 근육 안쪽으로 해가지고 아주 굵은 정맥이 양쪽 다리에서 이렇게 심장 쪽으로 피를 보내주는데 예? 그 신부정맥에도 밸브가 다 있어요. 밸브. 판막이. 판막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판막에 기능에 문제가 있으면은 서 있으면 피가 이제 밑으로 내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오래 서서 일을 하셔야 되는 직업을 가지신 분들이 이제 아침에는 괜찮다가 자고 일어나면은 그 이제 피가 안 몰리니까 괜찮은데 오후나 저녁 때 되면 다리가 밑으로 내려가 있으니까. 얼굴이 붓는 건 어떤 거예요? 그건 다른 많이 질환들이 먹어서 많아요. 저는 전날에 짜게 오늘은 먹어서 몸 전날에 짜게 밑으로. 먹어서. 오늘은 몸 밑으로. 많이 먹어서 그런 거구나. 예. 오늘은 몸 밑으로. 그만 먹어. 그 저기 혈관 막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설명했는 거예요. 네, 저기 대동맥에. 20년 전에 했거든요. 위에도 또 코악처럼 또 뭔가 텐트 같은 거 나왔고 사진 보면 신기합니다. 해보지 뭐. 예, 이 환자분은 확실히 복부 대동맥류가 있어서 한 20년 전에 혈관 내 쪽에다가 인조혈관 스텐트를 설치하는 시술을 받으셨어요. 불러서 아파요, 아파. 뗀뗀해지고. 주국 문제를 맞습니다. 지금 눌리기는 뭐 예. 맞습니다. 이거 만져지는 거 맞아요. 맞다. 살 빠지면 더 잘 만지지. 그거 안 났는데. 예. 맞아. 여기 맞습니다. 예. 아이고 오시면 안 돼요. 예. 걱정하지 마시고 잘 될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집 사람들이 왔는데요. 예. 울어가. 예. 사람들은 살려줬어요. 예. 나는 뭐 죽을 때가 됐는데 좀 더 아유 살라고 뭐 아주 예. 더 살라고 하면 이거만 해결되면 뭐 아무 문제 없는데. 예. 하려면 여기 좀 가득 들어온 상태에서 코인 하고 나니까 수술은 가능해요. 흉부외과의 이충원 교수님이라고 저하고 같이 협진해서 시술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 부분을 지금 의논을 하고 있는 거죠. 아까 얼마 정도 나왔지? 그러니까 두 분이 의논도 같이 하시고 시술도 같이 하시네요. 네, 대동맥 질환의 경우에는 필요할 경우에 인터벤션으로 다 해결이 안 되면 수술로 전환해야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흉부외과 선생님들하고 팀을 이루어서 같이 합니다. 네, 지금 이제 기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피 새고 있는 데를 이제 막아줄 수 있는 이제 또 하나의 인조혈관 스텐트가 들어가고 있는 거죠. 지금 약간. 조금 잡고 조금 오래 잡고. 오. 예. 그러면 좀 부푸네. 예, 저게 이제 인조혈관 스텐트가 들어가서 벽에 딱 붙도록 안쪽에 이제 풍선을 이용해 가지고 붙이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다시 확인을 하고
처음보다는 많이 줄긴 했는데 많이 줄었으니까 만약에 팔로 해가지고 세면은 엔도잉크 한번 합시다. 저녁에도 많이 쓰고 그래가지고 콩팥도 안 좋다는데.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결과는 좋을 것 같아요. 예. 시술이 끝난 건데 T동 우리 아는데 권역보 예상센터. 예. 그래서 지금 이분은 왼쪽에 신장에 떨어지시면서 신장이 다쳤어요. 그래서 신장에 지금 안에 열상이 생겨서 출혈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 부분에서 응급으로 지금 이제 우리가 색전술을 할 겁니다. 테스트로. 근데 이분은 어떻게 키드니만 딱 나왔어요? 레프트 키드니만. 아마 옆으로 그 계단에서 넘어지시면 딱 사다리 옆에 딱. 그렇구나. 다행히 그래도 안 나가고. 작업장에서 뭐 오천이 너무 놀라신 것 같아. 예. 환자분 지금 많이 아파요, 옆구리가. 진짜 아파요, 예. 처음에 4초. 마이크로 주세요. 이 환자분은 지금 위에 있는 콩 반쪽하고 밑에 있는 콩 반쪽, 신장이 콩처럼 생겼거든요. 두 개가 중앙이 딱 벌어지게. 예, 잠깐만요. 저건 지금 조영제가 다 지금 바깥으로 새고 있는 겁니다. 혈관 바깥으로. 잠시만요, 이거는. 저도 힘든 중입니다. 신장 주위로 지금 출혈이 마구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다 번져 있네요. 네네. 그래서 저것도 아까 보셨던 그런 술기와 비슷하게 미세도관을 넣어서 출혈한 부위를 다 막아줍니다. 이장을 예상하자 잡고 가지고. 일단 마칠게요. 네. 그래도 협진 성공입니다, 그죠? 외상센터와 함께.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환자가 어떤 아주 중요한 순간에 생명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에서 제가 개입을 해서 시술을 해서 그 환자가 회복되는 게 저한테는 제일 보람된 순간이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조금 이상할 수는 있습니다. 짜릿한 순간이에요. 짜릿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내가 어떤 한 치료 행위를 해서 그 환자가 다시 회복됐다는데 그거는 아마 의사들만 느낄 수 있는 느낌일 겁니다. 네, 잘 봤습니다. 잘 봤습니다. 하루 종일 시술을 하시네요. 응급 환자까지 시술도 보시고. 근데 아까 제가 좀 발이 좀 넓어서 그런지 아는 분이 계시는데 우리 서전 김재훈 교수님 계시더만요. 네. 지난해 출연했던 우리 김재훈 교수입니다. 네. 부산대학교 병원에는요 아시다시피 중증 외상 환자를 치료하는 권역외상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대학교 병원에는 응급실이 2개가 있어요. 일반 응급 환자들이 오는 응급센터가 있고 외상센터 안에 또 응급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외상센터로 들어오는 응급 환자들 중에서 과다 출혈로 이렇게 위급한 상황에 있는 환자들은 제가 빨리 뛰어가서 아까 보시다시피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술기를 최대한 동원해서 빠른 시간 안에 출혈을 멈추게 만들어드리는 거죠. 그럼 그 대동맥류는 뭔가요? 아까 흉부외과 의사분들하고 협진을 하시던데. 그래요. 네, 대동맥은 저 중앙에 있는 사진에 보시면은 동맥이 이렇게 쭉 일자로 오다가 밑에가 항아리처럼 늘어나 있죠. 동그래졌어. 예, 저게 대동맥류입니다. 그래서 방치할 경우에는 파열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수술을 하시든지 또 어떤 환자분에 따라서는 전신마취 위험이나 기저질환 때문에 수술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 인터벤션 방법으로 혈관 내로 접근해서 인조혈관 스텐트를 안쪽에 대어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오른쪽 사진에 보시다시피 아까 보이던 항아리처럼 보이던 부분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조혈관 스텐트가 들어간 길만 지금 보이는 거죠. 왼쪽 사진에 이 부풀어 있는 이 대동맥이 오른쪽 사진에서는 이렇게 날씬하게 딱 줄어들었네요, 그죠? 이게 부풀어 있는 상태에서 터지면 그게 그때 큰일 난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네, 혈관 질환을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뭐 딱히 없습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이 이제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 하지만 중요한 거는 흡연이 혈관에 아주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건 이미 많은 연구에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금연을 하셔야 되고
당뇨병 환자라든지 만성심부전, 고지혈증과 같이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분들은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필요할 경우에 네. 주기적으로 검사를 받으시고 증상이 있으시면 또 진단을 받으셔야 되고, 또 하나는 그 혈관 질환 가지신 분들이 타입 A 성격이라고. 타입 A요? 예. 뭐 혈액형 타입은 아니죠? 그건 아니고요. 성격 타입인데 고집이 세고 오! 예예예. 화를 이래 많이 내고 예, 급하고 이런 성격을 가지신 분들이 있습니다. 예. 어쩐지 혈관 연기 전문 네네네. 아니 뭐 고인범 선생님이 그렇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혈관 연기 전문.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네. 혈관 질환이 잘 생긴다고 알려져 있어서 아하. 마음을 다스리는 마음 챙김 또 하시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혈관의 노화를 좀 막아주는 그런 방법이 될 수 지금 있습니다. 벌써 혈압이 약간 오르신 것 같아요. 저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네. 네, 제가 혈관이 조금 안 좋다고 아이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괜찮을 근데 거예요. 저도 말씀 들어보니까 궁금한 게 생겼는데 제가 사계절 내내 손발이 차거든요. 이거 혹시 혈관에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장갑 끼고 그 다녀요. 질문은 제가 준비했습니다. 또 네? 헛가진가에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내 얘기. 겨울에 손발 찬 분들 주목하세요. 헛소문은 가라. 진실만 가려듣자. 차분하게. 괜찮아요. 괜찮죠? 한번 뜯어볼게요. 자, 첫 번째 문제 갑니다. 손발이 찬 건 피가 잘 돌지 않기 때문이다. 이거 당연한 거 아닌가요? 하나, 둘, 서이. 네. 나는 이거는 오를 뭐, 들었지만 불안하네. 네. 내가 손발이 차니까. 아니. 요거 발이 이제 엄청 차갑잖아요. 네. 그럴 때 이제 집에 이렇게 나무 허벅지나 등짝에다 이렇게 손발 딱 넣으면 엄청 따뜻하잖아요. 이거는 그냥 좀 쉬운 문제야. 인지대한테 우리 이제 싸울 때 얼음에 들어가 동상 걸리고 그러는 건 피가 안 가서 걸리는 거거든. 결정 났어. 저는 우리 엄마가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한 번씩 고댕이라고? 혈액순환 안 돼서 손발 차다고. 맞아. 네. 너무 흔들지 말고. 그러니까 엄마가 항상 주물러라 이렇게 주물러. 혈액순환 걱정을 하시니까 그래서 어머님들이 자, 등짝을 그렇게 마사지. 때리는구나. 이렇게 뭐 쉽게 정답을 맞출 수 있을지. 정답은요, 교수님? 네, 맞습니다. 아이고, 너무나 다행이다. 잘들 알고 계시고. 너무 쉬워서 함정 있는 줄 네네네. 알고 좀 놀랐네요. 손발이 찬 거는 많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결론적으로 혈액순환이 잘 안 돼서 되는 거죠. 더 엄밀히 말씀드리면은 수축되는 겁니다, 혈관이. 그래서 우리가 찬데 나가면은 혈관이 수축되면서 네네. 손발이 시려지지 않습니까? 근데 보통 따뜻한 데 들어가면 돌아와요, 대부분. 이건 정상 반응이고. 근데 좀 예민하신 분들은 조금만 찬데 나가도 혈관이 수축이 되고 혈관 수축된 게 돌아오지 않고 오랫동안 가고. 발음 진짜 시린 게 오래 가도 돼요. 그렇죠. 저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심할 경우에 그런 질환 이름이 있어요. 레이노병이라고. 네? 예. 뭐 레이노 정상 레이노병이라고도 하는데 심할 경우에는 이제 그런 수축된 혈관이 돌아오는 것이 망가져서 어머머머. 혈관 자체가 망가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난 그냥 내가 다리가 길어서 그런 줄 알았지. 저한테 오래 우리가 걸리니까. 이렇게 공개 클리닉 같은 의학 정보 프로그램을 많이 봐야 되는데. 그런 소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담배 피시면 안 돼요. 다행이네, 니코틴이 담배는 또 약물 작용에 의해서 혈관 수축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손발이 저린데도 불구하고 자꾸 담배를 피시면은 담배 필 때마다 손발이 더 저리고 이렇게 됩니다. 아이고야. 금연 꼭 해야 되겠네요. 자, 다들 금연하시고 새해 계획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도 볼게요. 혈관 속의 염증을 없애려면 다이어트를 해야 한다? 이건 딱 들어도 아니네. 안 그래도 이 작심삼일 무너질 때쯤 됐을 텐데 경각심을 좀 주는 그런 문제 같아요. 과연 정답일까요? 들어주세요. 하나, 둘, 서이. 혈관 속 염증하고 다이어트하고 뭔 상관이 무슨 상관있어? 아니야. 근데 우리 막 왜 살찌는 음식들 먹으면은 혈관에 기름 낀다고 하잖아요. 그건 음식에 따라 그래, 다른 거 바꿀래? 아니에요? 살찐 건 아무나 안 좋을 것 같아. 그래도 남자의 소신이 있지. 아, 저도 바꾸겠습니다. 네, 보기 듣고 좋네요. 보니까 그러네. 그러니까 살찐 과연 정답일지 저도 지금 궁금해요. 네, 저도 교수님. 촉대 매겠습니다. 정답은요? 이러면은 좋겠습니다만은 예. 대체적으로 저 이런 우리 사람이에요. 뭐 고인범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뭐 체중이 과체중되거나 비만은 안 좋죠. 혈관 안 좋죠. 이게 고지혈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뭐 굳이 이야기하자면은 고지방 식이는 좀 줄여주시는 게 좋겠지만 네네. 고단백. 일반적인 다이어트를 한다고 해서
혈관의 뭐 건강 상태가 좋아진다든지 있던 병이 없어진다든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않고. 네.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혈관에 있는 질환들은 몇 가지 유발하는 뭐 흡연이나 고지혈증, 당뇨병, 만성 신장 질환 등이 있습니다만 뭐 자기도 의도치 않게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증상이 생기시면은 병원에 오셔서 진찰을 하시고 진단을 받으시면 되고요. 제가 꼭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있는데 우리 몸의 질환을 피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살아가는 동안에. 근데 그게 내 잘못은 아니에요. 예, 내 잘못은 아니고 대부분 또 우리 몸에서 면역 세포나 이런 것들이 질환을 이겨내기 위해서 열심히 싸웁니다. 그렇죠. 그럼 의사는 무슨 역할을 하느냐? 열심히 싸우는 여러분들을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최고의 조력자로서 네. 의사들이 기능을 하는 거니까 환자 여러분들 절대 낙담하지 마시고 끝까지 힘내시고 네. 의사분들을 동료로 생각하시고 믿으시고. 질환과 싸워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늘 힘을 주시는 우리 의사 선생님들도 정말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저희 공개 클리닉 외 다음 이 시간에도 건강한 소식 모아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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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합시다.